오늘 첫 소식은 요즘 이분이 굉장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죠. 예. 사실은 이제 어제 실질 심사 들어가면서 구속이 다시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이제 만료로 풀려났고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김만배 씨를 만났는데 무슨 말 했는지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구속 만료 시한인 새벽 0시가 지나자마자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많은 분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씨는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주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하며 그 돈은 책값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신 전 위원과는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고 항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발언 역시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일단 신앙림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 6천여만 원은 책값이다. 책값이고 이제 예술적 가치가 있다. 예술적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 김만배 씨가 이제 얘기를 한 거가 저는 하나도 이거저거가 다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가 아니다라고 한 건데 예를 들면은 중수 이과장도 있지만은 중수부장도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은 검찰총장이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중수 이과장 정도가 이거를 다 무마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니 주인 검사고 이분이 이제 주인 검사가 판단을 하기에 따라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대체적으로 다 윤곽이 드러나는데 당시에 2011년에 검찰이 이거를 8개월 가량 3월부터 11월까지 수사를 했거든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그래가지고 구속만 46명인가 했고요. 기소를 72명인가 70여 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우영 씨는 빠졌거든요. 10억 3천만 원이나 이제 대출로 이제 브로커 알선한 대가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나중에 2015년에 수원지검 특수부가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2011년에는 왜 기소도 안 했느냐. 나중에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된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예술적 가치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제가 봤어요. 보셨다면서요? 3년 전에 보고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아. 들고 다니고 쫙 펼쳐주고 이게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들었고 대단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1억 6,500만 원까지 시장가로 이제 거래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도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72분간 지금 이제 녹음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72분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녹음이 되는지를 몰랐다 기자 출신이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은 이제 이거 이달 1일에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특히 이제 증거 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신앙님은 아직 이제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아마 정확한 이유는 안 알려졌지만은 아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풀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두 차례 구속이 된 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신앙림 전 위원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했죠.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에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앙림 전 위원장은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취재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일에 이제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한 지 이제 엿새 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작 공모 여부
뭐 김만배 씨와 이런 거를 했는지 여부를 네. 이제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돈의 대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에 이제 인터뷰, 이거는 이제 뭐 신앙님 입장에서는 인터뷰인 거고, 뭐 김만배 씨는 몰랐다고 하니까 녹취 이게 있었고, 5일 뒤에 이제 1억 6,500만 원이 이 책의 어떤 대가, 어떤 뭐 예술적 가치인지 아니면 그 노력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대가로 간 것이, 이거를 검찰에서는 이거는 이 녹취에 대한 대가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신앙님이나 김만배는 이 책의 가치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게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요 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 인터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고발을 했냐면은 지금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 요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네. 뉴스타파 기자. 이게 사실 기자 이름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 그러니까 뭐 익명 뭐 조모 씨, 뭐 김모 씨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자 이름까지 다 정확하게 실명을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뉴스타파에서는 뭐 한상진 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일단 MBC 기자 4명. 네. 그리고 KBS 기자 1명, 그리고 JTBC 전 JTBC인데 지금은 뉴스타파로 옮긴 기자 1명, 뭐 이렇게를 다 이제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MBC 기자는 4명이지? 이제 저는 뭐 이런 의문이 들도, 제가 뭐 MBC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오늘 CBS나 뭐 YTN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인용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뭐 이제 보도를 한 건,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건데, 인용 보도하는 언론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제 딱 집어서 MBC냐? 그리고 KBS 기자는 일단은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네.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불편한 언론, 소위 말해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조금 위축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고발 조치도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문체부,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도 이번 사안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좀 들여다보겠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네.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서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보도가, 뉴스타파의 보도가 신문법 위반 사항이 있는 건지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조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고 싶으면 그냥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보통은 지자체, 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에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발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신문 등록이 된 거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서울시도 어제 이제 문체부가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 과정 추적 분석 대응 조치 뭐 관련해서 지금 뉴스타파가 신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발행 정지 명령 또는 신문 등록 취소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 뉴스 근절에 TF를 가동해서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뭐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거는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는 곳이죠. 네. 예, 여기는 뉴스타파 녹취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보도를 긴급 심의하기로 해서 12일 날에 심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뉴스타파가 오늘 오후에 이제 김만배 인터뷰 녹음 파일 원본 72분짜리를 편집 없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좀 독자와 이제 후원자들한테 이제 사과의 이제 메시지를 이미 낸 거고, 이제 네. 후속 조치로 나온 건데,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전체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 보수 언론 등이 일제히 제기하고 있는 주장, 즉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 공모 대화를 가장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거짓말을 녹음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제 요거를 철저히 반박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전체를 공개한다라는 거고, 뉴스타파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2021년 9월 15일에 이뤄졌는데, 그날은 대선 후보가 더 있었는데 8명이 결정된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8명으로 압축된 날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거는 11월 5일로 한참 뒤에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있은지보다는 한참 뒤다. 한참 뒤에 있었다라는 녹취가 있었다는 것보다. 그래서 이 녹취가 이뤄진 시점에는 뭐 김만배나 박영수, 뭐 조우영 이런 이름조차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고 이거를 그런 의도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성이 없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지금 뭐 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반박을 하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네, 이건 좀 이제 녹취 파일 올라오면 또 추가로 또 나중에 밝혀볼 부분은 좀 진행해서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해서 이동안 계속 뭐 며칠 나 와라 이날 가겠다 해서 계속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제 12일 날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와라 이랬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9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죠.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는 9일 토요일이죠. 네. 수원지검에 출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대정부 질문 기간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맞느냐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 9일에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초에는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4일날 출석하겠다. 근데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오전에 2시간만 이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좀 난색을 표했고 그렇게 2시간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신경전 줄다리기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토요일이 아무래도 이제 정기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없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 일정도 좀 적으니까 그렇게 좀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 대구 송금 의혹 관련해서잖아요.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조만간 별도 입장 내놓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좀 여러 차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진술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이화영 측 변호인 측이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자폐 진술서가 나오고 뭐 부인이 또 재판정에 나와서 약간 뭐 부부 싸움이냐면서 싸우고 뭐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화영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거는 지금 입장 번복이 된 것은 장기화된 구속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지속적인 대면 조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지며 이런 입장이 이제 변화됐다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5일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 45차 이제 공판이 있고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인데 취재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한 건데 이런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술이 이루어져서 이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피고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게 좀 묘한데 어쨌든 뭐 검찰의 강압 수사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검찰이 장기간 구속하면서 좀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김성태랑 계속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 입장이 좀 오락가락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 인물을 할 상황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검찰에서 얘기했던 게 법정에서까지 이게 유효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선임된 변호인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뭐 누가 하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계속 있었는데 예. 이제는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입장 정리된 거는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에서 나온 거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걸로 보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게 예전에 그런 입장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좀 입장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10월 13일, 14일 요때가 이제 구속 기간 만료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추가권으로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 군 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들여다봤더니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
이런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됐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혐의가 항명이잖아요. 네. 항명이 있으면 명령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있어야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명시적인 명령이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특정 어떤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 영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고 한 적이 없고 이를테면은 뭐 그 혐의 갑자기 과실치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적용해라 말아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해명을 해왔잖아요. 계속 해명이 네. 그런 말 한 적 없었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번에 네. 이제 항명으로 이제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영장에 나와버리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가 했던 해명이 다 이게 거짓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31일에 해병대 수사단 최상병 수사 사건 결과를 이제 언론 브리핑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 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에 국방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영장에. 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방부의 그동안의 해명이 좀 깨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뭐 혐의자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나온 내용이랑은 배치되는데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일에 이제 국회 예결위에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궁색해지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 검사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써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항명이 성립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항명이 성립하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거 누구 편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네, 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 그리고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 주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궁금해요. 예. 좀 앞뒤가 뭔가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추론해 보면은 이거를 무리하게 항명죄를 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처벌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하나만 좀 얘기하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아니냐라고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어제 오전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박민식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성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백선엽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 언급을 했더니 우리 보훈부 장관께서라고 하니까 갑자기 박민식 장관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흥남시 농업계장은 그러면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라는 건데 여기서 흥남시 농업계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때 일제시대 때 뭔가를 맡았던 사람이라면은 다 모두가 친일파거나 모두가 친일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면은 뭐 그렇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다. 이제 흥남시 농업계장도 친일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발언을 하면서 요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발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예, 이제 윤건영 의원이 요거를 이제 대신 전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농업개장 흥남시청에 농업개장을 한 거는 일제 시대가 아니라 해방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제 시대 일이 아닌데. 예, 예. 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 거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또 이제 오늘 뭐 논평 같은 걸 올렸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 농업개장은 아니었지만은 공무원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이제 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광복회는 이종창 회장의 입장문을 내고 또 이제 즉각 반박을 했는데 백선엽이 친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창 관복회장이 이제 예. 백선엽 장군 친이 아니라고 했다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박 장관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박 장관이 이종창 광복회장이 했던 말이라면서 백선엽 장군은 친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이종창 회장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는데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지 친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백선엽 장군은 본인의 저서에서 간도 특사에 대해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친일의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경강부회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